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전의 원투펀치 430회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온킹 이동국 선수가 이제 필드위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26일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팬들이 굉장히 더 뛰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 소식 듣고 좀 어떠셨어요? 사실 이동국 선수가 본인도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최근에 인터뷰 기자회견장에서 했습니다만 올 시즌은 그 어떤 시즌보다도 사실은 좀 적은 경기 수를 소화했고 네. 공격 포인트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본인이 멘탈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을 버텨나가기가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는 것을 아마 본인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동국 선수 뭐 요즘도 사실은 그 볼에 대한 어떤 임팩트라든가 노련미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도 충분히 뛸 수도 있는 수준이지만 그 피지컬이 또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경기를 뛰고 그리고 또 여러 경기를 또 쉬고 다음 경기를 이제 기다리는 이 기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전보다 더 좀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은퇴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만 정말 한국 축구의 큰 별이 이제 K리그 무대를 떠나게 됐고 그러나 뭐 이동국 선수가 앞으로도 축구계 전체를 위해서 공헌할 일은 굉장히 많죠.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한국 축구의 큰 기둥이 되기를 또 기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의원님 말씀처럼 한국 축구 역사에 너무 많은 기록과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오늘은 이동국 선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장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동국 선수는 좀 어떤 선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저한테는 존경스러운 선수죠. 그래서 팬의 입장에서 제가 나이는 뭐 6살 더 많지만 이동국 선수의 어떤 관리, 선수로서의 관리 그런 게 저는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이지만 선수는 아니지만 많은 자극이 됐어요. 그리고 이동국 선수 보면은 지금 커리어에서 30대에 들어와서 전북에서는 아주 평탄하게 선수 생활을 했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 충분히 더 큰 무대에서 야망을 펼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의 뭐 품성이나 또 성실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선수인데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요. 고난과 역경도 많았고 또 본인이 또 그것을 이겨내려는 그러한 어떤 희망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여줬던 우리 축구사에 있어서 이동국 선수는 긴 시간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정말 수고했다고 저는 박수 쳐드립니다. 최고였어요. 이동국 선수 은퇴를 선언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매체들에서 이제 가족들의 얘기도 나오는데 이 가족들이 다 막 은퇴한다는 결정을 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울기도 하고 특히나 또 아이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말은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멋진 아빠로 보여졌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축구를 아주 잘해요. 맞아요. 예, 이동국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정말 볼이 발 앞에 왔을 때 그 킥 감각이라든가 전체 판을 읽는 시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후배 공격수들이 여전히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동국 선수는 여전히 그 축구 달인적인 면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이제 공헌할 수도 있다고는 보여져요.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이제 본인이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만 저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동국 선수는 지금 이제 앞으로 뭐 많은 또 기록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K리그에서는 정말 불멸의 전무후무한 과연 이 기록을 누가 깰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지금 대안 선수도 40 다 됐는데 이동국 선수와 30골 차이 정도 나거든요. 맞아요. 그 대안 선수 최근에 또 이동국 선수에 관련한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K리그 골 기록은 자기가 못 넘을 것 같다. 올 시즌 사실 대안 선수가 쏠쏠하게 골들을 많이 터뜨렸는데도 K리그 골 기록은 궁극적으로 자기도 못 넘을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하나는 이동국 선수를 잡겠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골 기록이에요. 이동국 선수가 37골인데 대안 선수가 36골인데 대구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나가고 만약에 대안 선수가 계속 대구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 어찌됐건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동국 선수의 기록은 그 AFC 그거는 이제 대안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K리그 역사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가 다 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확률이 높죠. 깨지기 힘들죠. 예를 들어 뭐 최고령 골, 뭐 최고령 어시스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축구 전체 역사에서 봤을 때 이동국 선수의 그 누적된 기록과 그 멋진 골들의 또 총합은 사실은 다른 선수들이 넘어서기 어려울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요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동국 선수가 장 의원님도 앞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 월드컵에서는 궁극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었고 네, 맞아요. 정말 에이스의 활약이 기대가 됐던 월드컵에서는 또 불의의 부상으로 참여하지 못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베르더라든가 미들스브르를 갔지만은 유럽 무대에서는 또 이게 여러 가지 그 당시 어떤 시기적인 환경적인 피지컬적인 그런 문제가 안 맞으면서 또 궁극의 성공을 일궈내지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K리그에서의 업적은 정말 그 누구도 넘볼 수가 없는데 다른 어떤 대외적인 월드컵이라든가 유럽 리그 활약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동국 선수의 업적이 약간은 좀 평가절하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주제는 지금부터인데 외국의 이른바 이제 축구 선진국들을 보면 예를 들어 레알 마드리드 최고 레전드라는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선수 네. 그 선수가 월드컵 기록 있습니까? 없어요. 월드컵 본선을 나가보지 못했던 선수예요. 네. 디 스테파노 선수가. 정말 축구 역사에서 위대한 선수들이고 불세출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던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과 아예 인연조차도 없었던 선수들도 꽤 많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른바 축구 선진국에서는 그 선수들을 엄청나게 대접을 합니다.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이거는 월드컵과는 별개로 이 평가되어야 될 선수들이라고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저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국내 리그에서라도 이 정도의 업적과 기록을 쌓았으면 사실은 이동국 선수는 한국 축구사의 역대 영웅들을 몇 손가락 이렇게 꼽을 때 이동국 선수는 상당히 저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 리그에 대한 존중을 이동국 선수의 이번 은퇴로 인해서 조금 사람들이 각인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예전에 장 의원님하고도 전에 원투펀치에서 예전에 그 주제를 다룬 적이 있지만은 K리그 레전드들 막 선발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30주년 뭐 25주년 이럴 때 하지만 그럴 때 보면 국가대표 스타나 월드컵 스타나 지금 뭐 유명한 현역 감독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에게 어드밴티지가 좀 많이 가요, 사실은. 그런데 과연 이것이 K리그의 진정한 영웅을 선발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 때도 여태까지 좀 의아함을 느꼈던 적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리그를 존중하고 우리 리그에서 이 정도의 업적을 쌓은 선수는 상당히 우리 축구사에서 높은 순위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저는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집에서 잘하는 거는 별로 칭찬 안 하고 밖에서 상 받거나 이런 건 칭찬하는 그런 집의 문화들이 네. 있는데 네, 그런 네. 게 아니고 집에서부터 좀 잘하는 거를 칭찬해주는 그런 걸 짚어주셨습니다. 저의 이제 이동국 선수에 대한 추억은 98년에 K리그부터 이동국 선수는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쵸. 포철공고 졸업하고 갓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녹화 전에 딱 든 생각인데 그때 느낌은 연예계로 치면은 그 이승기 가수 이승기가 누난 내 여자니까 이렇게 그렇게 여자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풋풋한 이미지. 네. 그러고 나서 98년에는 이동국 선수가 국민들에게도 아주 큰 힘을 많이 줬어요. 아시다시피 98년 프랑스 월드컵에 네. 19살의 나이로 발탁이 돼갖고 네덜란드전에 그 묵직한 중거리 한 방 때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 너 한 방이 다른 선배들보다 다 낫다. 어떻게 보면 침울해진 분위기가 이동국 선수의 한 방이나 뭐 고정수의 좀 재기 넘치는 활약 이런 어린 선수들 때문에 위안을 줬던 거거든요. 98년 월드컵이. 네. 거기서부터 K리그를 잘 안 보던 팬들에게도 이동국 선수가 아주 크게 각인이 됐던 98년 월드컵이고 그게 끝나고 가을에 또 시청률도 많이 나왔던 그 대회예요. 19세 이하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 한일전. 예, 결승전이에요. 당시에 그 청소년 대표 멤버들이 아주 화려해요. 그래갖고 상당히 화려한 스쿼드인데 일본도 당시에 황금 세대라고 막 자랑하고 그리고 그 세대가 우승할 거라고 막 이랬어요. 네. 오노, 뭐 다카시 공격. 그래서 그런데 그 팀을 상대로 우리가 결승에서 1대1로 비기고 있었죠. 그러다가 후반 한 30몇 분인가쯤에 크로스가 들어왔는데 이동수 선수가 터치가 좀 길었어요. 근데 페널티 에리어 바깥으로 흐른 볼을 그대로 돌면서 왼발 터닝 슈팅을 묵직하게 때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빡! 그게 결승골이 됐거든요. 일본을 이기고. 그 일본전 한 방이 98년에 이 어린 이동국 선수에 대한 믿음을 네. 팬들에게 많이 심어줬다고요. 와, 물건이다. 엄청나게 좋은 슈팅이었어요. 아마 커리어에 이동국 선수 커리어에 분명히 탑10 안에 들어가는 득점이었어요. 아까 내셔널리즘 문화 얘기를 한 거는 이동국 선수를 2000년은 1월부터 무슨 골드컵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름에는 시드니 올림픽도 있고 네. 가을에는 아시안컵도 있고 근데 그 당시의 문화는 우리가 그 전에는 리그가 더 그랬지만 지금은 A매치데이가 따로 있고 그리고 리그에선 뛰다가 이제 조정도 좀 하면서 A매치에 또 맞춰서 또 체력적인 안배도 하고 리그에는 또 집중할 수 있고 이런 문화가 지금 돼 있지만 지금은 당시에는 선수 차출하려면은 클럽하고도 잘 얘기를 해야죠. 맞아요. 당시에는 그냥 소집이에요. 리그 중인데도 소집해서 합숙훈련. 네.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리그에 기여하고 뭐 이럴 시간이 없이 컨디션을 관리하거나 선수들이 뭐 할 틈도 없어요. 골드컵 나갔다가 또 올림픽 대표랑 당시에 이제 허정무 감독 시드니 올림픽 대표팀인데 엄청 멤버들도 엄청 좋았죠. 근데 올림픽 대표 불려가고 성인 대표도 불려가고 골드컵도 가고 이러니까 뭐 본인 컨디션 관리가 상당히 힘들었죠. 그 상황에서 결국은 부상도 달게 되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아시안컵 네. 또 가을에 또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동 선수가 그래도 다 잘했어요. 골드컵에서도 코스타리카전에서 멋진 골도 넣고 또 올림픽 나가서도 시드니 올림픽이 사실은 그 당시 멤버가 너무 화려했는데 박지성 선수도 있었죠. 근데 2승 1패하고도 떨어졌거든요. 스페인, 칠레 다 이렇게 2승 1패하고 모로코가 3패라서 득실차에서 3위로 밀려가지고 그리고 떨어졌는데 그때도 엄청 이동 선수 잘했고 아시안컵 나가서도 그해 2000년에 우리가 96년 그 전대회 아시안컵에서 이란한테 2대6으로 대패를 했거든요. 박종환 감독이. 근데 그 이란을 8강에서 만난 거예요. 네. 근데 8강에서도 연장에서 딱딱 패스해갖고 노정윤이 딱 수루패스에서 쇄도하면서 이동 선수가 골 넣고 이란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선수는 국민들한테 일본전, 뭐 이란전, 복수전 다 아주 큰 희망을 줬어요. 근데 그해 이 이동국 선수가 사실은 그렇게 혹사당하고 돌면서 몸이 좀 망가졌어요. 무릎 부상도 그때 생겼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동국 선수는 관리만 지금 체계 만약에 지금 이동국 선수가 태어났다면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럼 더 뛸 수 있었을 그렇죠. 것 같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데 브레멘 갔다가 실패하고 완전한 컨디션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왔고 2002년 할드 월드컵에는 최종 엔트리에 탈락을 했어요. 네. 히딩크 감독은 수비할 때 뭐 세트피스 수비할 때도 공격수 딱 지정해서 여기 수비 위치 수비해라. 또 활동량을 많이 강조하고 그러는데 아마 성향이 히딩크 감독하고 좀 맞지 않았고 그 이동수 선수는 그 전까지는 20대 초반이잖아요. 아주 어린 시절에 국민적인 정말 큰 영웅으로서 희망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했는데 사실 2000년이 기점이었어요. 너무 많은 대회와 그 일정에서 무릎 좀 안 좋아지고 또 브레멘 갔다 온 상황에서 실패해서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당히 2002년이 최악의 그런 이동수 선수 상황이 됐는데 아시안 게임 때 이제 병역 문제 네. 때문에 아시안 게임 나가갖고 금메달을 또 따야 돼서 이동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준결승에서 또 승부차기로 졌어요. 네. 이용표 선수의 니가 가라 군대슛 팬들이 얘기하는 와 완전히 그냥 롤러코스터를 20대 초반에 오히려 확 좋다가 문제가 생겨서 안 좋아지는 그 어떻게 보면 암흑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동수 선수 높게 평가하는 건 늦게까지도 관리해서 성장할 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힘은 자기의 내재된 이러한 어떤 힘 이게 강하다. 멘탈 뭐 이런 거. 멘탈 또 재개하려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하고 그리고 나서 2006년에 이제 포항으로 복귀를 하고 나서 엄청 잘했어요. 전반기에. 계속 연속골 넣고 막 최고의 폼을 달리고 있어서 막 스포츠뉴스에서 맨날 또 이동국 오늘도 골 막 이래서 한창 좋아서 아드보카트 감독도 이동국은 당연히 데려간다. 그리고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도 이동국 선수가 그러니까요. 잘했었죠. 잘했고. 당시에. 근데 갑자기 또 어떤 경기 중에 저는 또 라이브로 그 중계를 네. 보다 깜짝 놀랐는데 하더니 거기에 십자인대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월드컵은
조재진 선수가 공격수로 이제 주로 출장을 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것도 부상. 이게 근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2002년부터 이어온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표팀 문화와 그렇죠. 리그 문화의 행정적인 또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희생양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동수 선수. 거기서부터 큰 부상, 십자인대 부상 달고 오래 쉬다가 2006년에 가을에 복귀를 했거든요. 가을에 복귀를 하고 몇 경기를 안 뛰었어요? 한 2경기인가? 뛰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미들스브루행이 확 추진이 돼가지고 네. 그 2006년 가을 넘어가서 초에 바로 겨울 이적 시장에 보로로 간 거예요. 미들스브루로. 근데 본인이 몸이 완전치 않은 맞아. 상태에서 몸이 부상이 완전히 낫질 않고 완전치 않은 상황인데 간 거예요. 그래도 가자마자 데뷔전 제가 중계를 했는데 데뷔전에 교체 출장한 거예요. 그래서 교체 출장 라이브로 당시에 제가 중계를 하면서 다우닝 선수가 크로스가 딱 올라가는데 오. 발리를 딱 때렸는데 그게 골대를 맞았어. 첫 경기. 이동국의 트레이드마크 발리가 네. 데뷔전에서 터진 건데 그러니까 그거 그게 들어갔어야 들어갔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당시에 부상도 있었고 몸 상태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갔는데도 첫 경기 그게 만약에 터졌으면 어떻게 보면 팀에서의 입지나 이런 게 조금 더 향상되면서 갈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안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러면 그 다음 시즌에 프리시즌부터 준비해가지고 가면 됐었어요. 근데 프리시즌 다시 준비해서 동료들하고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이제 리그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할 수 있는 분명히 프리시즌이 중요했었는데 그때 또 아시안컵에 불려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시안컵은 이제 요즘 개념이면 사실은 요즘은 아시안컵이 물론 엄청나게 중요한 대회이긴 한데 요즘 개념이면 아마 이동국 선수의 당시 뭐 부상 이력이 있었던 상황 또 팀 적응을 이번 프리시즌에는 꼭 해야만 하는 상황 그런 걸 고려하면 요즘 같으면 저는 이동국 그렇죠. 선수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만 해도 지금 연령이 79년생이잖아요. 옛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선수들의 어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이런 시스템이 안돼 것과는 있죠. 매우 동떨어진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 중에 한 명이 저는 네. 이동국 선수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70년대생과 또 한 85년 이후생과는 또 이게 성장 과정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동국 선수는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안 좋았던 것을 그대로 경험을 다 했던 선수고 사실은 그 아시안컵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는 상식적으로 안 부르는 게 저는 맞았다고 봐요. 그때 프리시즌에는 선수들하고 좀 맞춰봐야 되고 또 익혀야 되고 친해질 기회도 생기고 본인이 팀 전술이나 이런 부분에 또 녹아들 수 있는 훈련도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아시안컵 끝나고 프리시즌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갔는데 네. 제가 그때 중계하면서 느낀 기억은 이동국 선수가 간간히 계속 나오긴 해요. 간간히 나왔어요. 많이 뛴 건 아니에요. 선발로 합쳐봐야 뭐 한 10경기 뛰었나? 그 반 시즌 겨울 적상 오고 나서 그 다음 시즌까지. 근데 점점점 골을 계속 못 넣으니까 네. 패스를 안 해주더라고요. 어. 동료들이 이동국 선수가 있고 분명히 프리하게 있는데 주질 않아요. 볼을. 그래서 저거는 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시즌도 거치지 않았고 들어와서 골을 계속 못 넣으니까 이제는 신뢰가 좀 동료들한테 깨졌고 그리고 본인 플레이가 많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골을 넣어야 된다는 압박감 네. 때문에 그 특유의 약간의 그 유연성을 가진 활동 범위 그다음 이런 전술적 움직임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든 골을 넣으려고 자꾸 박스 안에 들어가서 골을 넣으려는 움직임도 강해지고 결국은 그러고 말아먹고 왔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동국 선수가 요즘에 만약에 나왔으면 분명히 유럽 무대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있었고 좋은 커리어를 쌓지 않았을까. 엄밀히 얘기하면 K리그 커리어는 포항 시절부터 중간에 유럽 무대 잠깐 한 2시즌 뭐 간 거 빼고 성남 그때까지의 커리어는 이동국 선수가 진짜 별 볼 일이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 잠깐 뭐 2006년이나 이럴 때 초반에 막 골 넣고 이럴 때 빼면은 계속 불려다니고 뭐 하고 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동국 선수를 제가 나름 팬으로서 존경하지만 좀 안타까움도 있죠. 좀 시대를 조금 이후에 태어났으면 그쵸.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동국 선수가 저는 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서 또 귀중한 거 하나를 간접적으로 했다고 봐요. 뭐예요? 뭐냐면은 연합뉴스의 안홍석 기자님의 네. 기사인데 844경기 344골이라는 기사를 제가 프린트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동국 선수 K리그 골은 한국 프로축구 연맹 기록이 228골로 저희 네, 맞아요. 녹화 기준상 현재 돼 있는데 요 344골은 뭐냐? 이게 1998년 이동국 선수가 공식 데뷔한 이후에 통산 공식 경기 모든 경기가 844경기. 거기서 344골. 요 얘기는 뭐냐면 K리그뿐만 아니라 뭐 FA컵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팀 A매치 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 대회들의 총합 뛴 경기 수, 총합 골수라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에 관해서 어떤 기록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특히 이제 K리그 같은 경우는 저는 기록 집계에도 약간 좀 불만이 있거든요. 요것도 연맹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근데 이거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기록들이 K리그 1부 리그 기록 이제 승강제 생기면서 이제 2부 리그도 있잖아요. 2부 리그 기록 그리고 예전에는 뭐 1년에 컵 대회를 2번 하고 하기도 했었는데 무슨 컵 해서 그런데 그 컵들과 1부 리그, 2부 리그 기록이 K리그는 이게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회의 주관 주체가 프로축구 연맹이면 그 기록은 다 그냥 K리그 기록. 네. 이렇게 퉁쳐버리는 게 여태까지 돼 있어요. 명확하지 그게. 않구나. 네, 그러니까 출전, 뭐 도움, 득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나름 명확하긴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K리그 연맹의 주간 대회 기록이니까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합산하지 않고 리그 정규 리그와 컵 대회를 합산하지는 않아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런데 요번에 이동국 선수 이 기록 나온 걸 보면은 이거는 한국 축구에 있어서의 어떤 기록에 있어서도 뭔가 약간 패러다임 변화예요. 이동국이라는 대단한 업적을 지닌 위대한 선수 한 명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 보세요.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이런 선수를 얘기할 때 이 선수의 여태까지 성인 무대에서의 그 골 기록 이러면은 리그, 챔피언스 리그, 뭐 UEFA 슈퍼컵, 스페인 뭐 슈퍼컵 혹은 잉글랜드 커뮤니티 쉴드 뭐 그런 등등등등 여기 또 A 매치 이런 게 모든 게 다 분류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다 토탈돼서 그 선수의 성인 무대 골수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뭐 펠레 선수 1280 몇 골 그런 것도 사실은 그 모든 대회들을 일단 처음에는 다 분류하고 그 다음에는 다 합쳐서 그 선수의 성인 무대 골수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동국 선수가 이 844경기 344골이라는 이 기사의 이 제목처럼 이런 게 나온 거를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떠한 선수가 은퇴를 할 때도 보통 보면은 프로 몇 경기 뛰었다. K리그 몇 경기 뛰었다. 네, 맞아요. K리그 골수가 얼마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이동국 선수처럼 정말 뭐 챔피언스리그 A매치까지 다 이렇게 거의 유럽식으로 모든 대회를 이렇게 다 분류하고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이런 기록이 이렇게 기사화가 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거는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동국이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동국 선수는 또 게다가 모든 대회에서 골을 다 많이 터뜨렸잖아요. 맞아요. 모든 대회에서 뭐 이동국 선수가 골 못 넣는 대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동국이라는 요 선수 하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러한 어떤 총계 집계 방식을 앞으로 우리가 좀 다른 선수들에 관해서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K리그는 사실은 그 1부, 2부 컵 대회 이런 거 섞여 있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거는 앞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번외적인 포인트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했어요. 그런데 다른 기록 말씀드리면 K리그는 여기 547경기에 228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식 경기는 844경기에 344골, 그리고 A매치는 그중에 이제 105경기 출전에 33골인데 오른발 21골, 왼발 5골, 머리 7골이라고 해요. 태극마크 달고 뛴 경기가 149경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대회라든가 올림픽 이런 태극마크가 사용되는 모든 그 대회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뭐 K리그 최우수 선수상 MVP 4회 이것도 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37골 최다골 기록.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의 이 기록은 정말 불멸의 전무후무한 기록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 뭐 최고령에 해당하는 기록은 맞아요. 이동국 선수가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봐야죠. 맞아요. 사실은. 98년 그 아시아 19세 이하 청소년 선수권 시작으로 U20 월드컵, 아시안 게임, 올림픽, 아시안컵, 월드컵에 참가를 했었고요.
또 AFC 챔피언스 리그와 FIFA 클럽 월드컵에 참가를 했으니까 AFC가 주관하고 FIFA가 주관하는 가능한 대회에 모두 나갔던 그렇죠. 선수가 네. 이동국 선수이고 하긴 2010년 남아공 때도 나갔으니까 그 마지막 그렇죠. 슈팅이 좀 아쉬웠지. 98년에도 네. 당연히 그때부터 나갔고요. 그리고 K리그에서 MVP, 신인상, 득점상, 도움상을 모두 차지한 현재까지의 유일한 선수고요. 그리고 이동국 선수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거는 뭐 기사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발리 장인이란 말이 진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발리 이동국 선생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동국 선수의 그 멋진 발리는 여태까지 몇 개였는지가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아마 30개 넣지 않았을까? 대충? 충분히 진짜 기억이 나. 그 이상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 그 가운데서도 저는 좀 이제 기억나는 게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네. 가시와 레이솔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오버헤드 발리가 있어요. 맞아요. 오버헤드 발리가 있는데 요 오버헤드가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이게 셀프 자기 가슴 어시스트에 트래핑하고. 의한 발리죠. 자기가 띄워놓고 자기가 이제 오버헤드 킥하는 그런데 그 가시와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동국 선수가 이제 그런 골이 있고요. 그 이동국 선수 하면은 또 잊혀지지 않는 골들도 한 두어 개 있어요. 네. 다른 의미에서 뭐냐면 예전에 이제 멕시코와 대한민국이 경기를 하는데 오스발도 산체스라고 당시 이제 멕시코 국가대표 넘버원 골키퍼였어요. 그런데 오스발도 오스발도 산체스 키퍼. 선수가 볼을 그냥 방출한 거를 이동국 선수가 바로? 쓱 가서 그냥 넣은 적 있어요. 그런 골이 하나 좀 재미있는 골이 하나 있고 아마 그 산체스 골키퍼 입장에서는 자신의 커리어에 정말 허무하고 황당하죠. 어이없는 굴욕골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원의 노동건 키퍼. 네, 노동건 키퍼가 이제 볼을 차는데 이동국 선수 얼굴에다 얼굴로. 대구 찼죠. 그래서 이동국 그거 얼마 안 선수 됐잖아요. 네, 노동건 어시스트, 이동국 얼굴샷. 이거는 네. 순주가님도 얼굴 맞아요, 안 해. 저도 네, 아는. 골. 물론 이제 노동건 키퍼에게는 그게 또 5점인 게 그렇죠. 틀림이 없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동국 선수가 은퇴하는 마당에 재밌는. 재미있는 명장면으로 하나 남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이동우 선수가 분명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뭐 첫 번째 이동우 선수의 이제 필드위의 인생은 끝이 났지만 제2의 인생, 뭐 그 이후의 인생도 축구계에 굉장한 업적을 남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승부 예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29회 승부 예측 결과는 정말 다 틀렸어요? 오. 이래서 정순주. 그렇습니다. 오. 이래서 제가 가운데 멋지다. 앉는 거예요. 울산현대하고 전북현대 아니었으면 왜 이렇게 진짜. 그래서 저 좀 요즘에 이렇게 해서 근데 거 봐요. 많이 막 찍으니까 되죠? 포털 사이트들에서 많이 정순주 믿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길래 괜히 그냥 기분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430회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430회 자 바로 메넨글라드바흐 대 라이프치히입니다. 순주마님이 한번 먼저 해보실래요? 그래요? 모범을 보이셔야죠. 이게 두 개씩이나 적중하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리그에서 잘 나가던 라이프치히 챔스에서 맨유나 만나서 대패. 황희찬은 2경기 연속 안 나왔다. 메넨글라드바흐 한 달 이거 동안 단 한 번도 공부해온 진 적이 거예요? 없어. 저는요. 제가 정리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메넨글라드바흐. 그래요? 네. 맨유에게 대표한 라이프치히가 한 번 더 그렇다. 울 것이다. 아니야. 무승부? 무승부? 네. 아니 왜 이 말에 왜 바꿔요? 그렇죠. 무승부가 제일 좋다고. 무승부. 저도 무승부. 그래요? 저 무승부. 나는 그럼 라이프치히 승할게. 원정승. 일단 라이프치히가 사실은 맨유에게 크게 졌어도 사실 지금 득점포를 터뜨릴 수 있는 화력은 메넨글라드바흐보다는 좋긴 해요. 네. 좋긴 한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메넨글라드바흐가 게다가 또 최근에 그 강팀들과의 경기를 보면 상당히 실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잘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라이프치히가 조금 더 좋은 팀으로 하긴 보이기는 하지만 레알전도 그렇죠. 잠그다가 튀랑 2골 넣고 나중에는 동점골 먹었지. 고전에 사실 인터밀란전도 아쉬웠죠. 인터밀란전도 메넨글라드바흐 입장에서. 그런 거 잘하는데 난 라이프치히 선수들이 재패 어떻게 이후에 보면. 항상 좀 뭔가 경기력은 좋아지더라고. 이런 팀들은 공격 파괴력이 확실하게 결정을 질 수 있는 스트라이커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라이프치히가 자기네 패턴대로는 만들긴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네. 이 경기는 근데 한 골 차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라이프치히 한 골 차. 예, 저는 그래서 1대0 라이프치히 원정승. 저는 그러면
2대2 무승부. 저도 2대2 2대2까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 보도록 하고요. 맨유 아스널입니다. 이거 진짜 사람들이 많이 팬들이 집중하는 경기더라고요. 맨유승! 시킬 줄 알아? 맨유승, 맨유승. 아스날 지금 저 수비진 부상자가 수비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부상자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맨유가 세트 플레이로 코너킥이나 이런 데서 넣어서 아스날이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지진 않겠지만 근소하게라도 요건 맨유승.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비진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고 맨유가 약간 로테이션 시키고 들어가도 요건 맨유의 한 점 차 정도 승 봅니다. 저도 맨유라고 생각을 하고 토트넘 대패 이후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두 분이랑 같이 가는 거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 제 말이 맞았죠. 맞아. 지난번에 우리가 똑같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성적이 좋은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무승부 갈까요? 오, 좋아요, 좋아. 일리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 대 레스터 시티. 저게 어렵죠. 네. 이 원투펀치 승부 예측은 그 라운드, 그 주말에 가장 난해한 경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어려워. 난해하지 않은 경기는 저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요거 무승부. 무승부. 네. 저는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고 요게 치고받긴 하겠죠, 당연히. 치고받고 하는데 전 리즈승. 리즈승? 이건 좀 과감하게 가는 건데 왜 그러냐면 레스터가 그리스 원정을 가죠? 그것도 그렇고 30일 지금 부상자들이 수비 라인에 뭐 소윤주부터 해서 수비 라인에 지금 부상자 워낙 많고 은디디도 부상이고 수비형 미필더. 그래서 지금 리즈의 벤포드를 위시한 타이트한 전방위적 공격에 내 생각에 한 2골 정도는 실점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레스터 시티도 압박 풀어서 어차피 배후 공간 침투에 역습에 능한 팀이 그러니까요. 라서 예. 리즈가 실점은 하긴 할 것 같은데 요즘에 레스터 시티 하는 거 봐서는 요즘 잘 안 되니까 뭐 상대 맞춰서 쓰리백도 써보고 뭐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리즈가 돌풍 가지 않을까. 네. 과감하게 가는 겁니다. 리즈승 한 골차. 아니,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리고 리즈가 또 오래 쉬었고, 그래서 리즈의 어떤 그 스타일 경기를 하기에는 좋은 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른바 말씀하신 그 배후 공간을 레스터가 노릴 수 있는 데다가 저는 플러스 요인이 하나 더 레스터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그래도 레스터는 클래스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레스터는 지금 어느 정도 그 팀의 클래스 자체가 그럼 그 메디슨, 우승한 이후부터 바디, 그럼요. 다 지금 좋은 대표적인 선수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 선수들. 그러니까 뭔가 경기 내용이 좀 리즈한테 밀려도 뭔가 클래스로서 지지 않는 데까지는 만들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무승부. 3무를 가느냐 지금 과감하게 레스터를 가느냐. 이거는 근데 레스터 하셔야 될 것 같다. 신하들이 좌의정 영의정 이거는 레스터 하셔야 될것 신하들이 같아요. 이러고 막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왕이 무슨 이래서 이러고 결정하는 것 같아. 드라곤이 그런 것 같구나 이런 느낌. 그러니까 레스터가 이길 것 같구나 한 골 차.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번에 진짜 세 경기는 더욱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 경기 결과 저희가 그래도 세 명이 조금이라도 빨간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이번엔 좀 올킬 뭐 다양하게 이런 나올 수 거 있겠네. 하지 않고 그냥 네. 바라지 않고 조금이라도 좀 다양하게 전체적으로 찔떡찔떡 한 경기씩.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근데 하면서 뭐 설마 연속 올광 나올까? 그렇죠. 하나는 맞추겠지.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가장 승부 예측 원투펀치가 어려운 경기만 짚어서 하고 거기다가 제 승률은 굉장히 좋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뵐게요.